출마할 결심? 아직은 저희가 물음표를 좀 붙여봤습니다. 설 전에 한다는데 출마 쪽으로 기운 건 맞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사실상 출마를 위한 포석을 계속 두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당의 대표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명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다소 좀 아쉬운 것은 정말 당권에 도전하고 출마할 의지가 있었으면 3개월 전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직위를 받지 않고 애당초부터 당권으로서 국민의힘의 승리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현재 상황의 갈등들이 없었을 텐데 지금 여러 좀 복합적인 문제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출마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출마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만약 이 상황에 출마를 안 하면요 정치 인생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대통령이시고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이 사임과 사퇴까지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 출마를 안 한다? 그럼 이 모양새가 이상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쪽에 그래도 무게감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경원 지금 전 의원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책 행보를 보면요. 주류에 크게 반하지 않는 행보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기를 세워서 뭔가 유승민 전 의원처럼 예. 대응하거나 뭐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본인의 의사를 강력하게 펼치는 스타일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래서 저는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음표를 다는 이유는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뭔가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다른 생각을 제가 표현하는 것은 출마를 접고 예. 대통령실과의 각을 세우는 걸 일정 부분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윤핵관 이철규 의원과 독대한 직후 나경원 의원이 사의를 이제 표명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는지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글쎄 아직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고요. 저는 뭐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당의 모습과 전당대의 모습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의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 진위가 굉장히 다르게 알려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 전에는 좀 결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추워서 어떻게 해요. 네. 어제 이제 퇴근길의 모습이었거든요. 좀 추웠었던가 봅니다. 밤이 되니까. 근데 그 일반 국민의 그 시각에서 보면 저출산 대책이 뭐 헝가리식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것이 지금 정부의 그 기조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정색할 정도로 정말 큰일인가 저게?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물밑에서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은 정부가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재정적인 미래 정책의 방향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조금 보게 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박순희 교육부 장관이 초창기에 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문제를 꺼냈다가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국민께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 큰 타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율되거나 뭔가 메시지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메시지로 혼선이 있게 되면 정부가 갖게 되는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죠. 저도 아이가 3명이기 때문에 예. 나경원 대표 지금 저 놀라는 분들 메시지를 많을 거예요. 보고 나서 4천만 원을 탕감해 준다는 모습에 눈이 확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는 총선을 치르는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더 과감하거나 혹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선거를 치를 공산이 큰데 여기에서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가 나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겼는데
당대표 출마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걸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가 좀 깊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냥 깔끔하게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꺼내고 그 직을 맡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중간에 문제가 좀 꼬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당심이 꽤 높은 비중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쏠려 있는 측면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누군가가 만약 의도되는 방식으로 권력의 힘이 작용한다는 듯한 메시지가 언론에 비춰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많은 당원들 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잘 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갈등을 내려놓고 좀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위기 관리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뭘 해도 내가 1등이다 이렇게 또 자신감을 표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파문 이후 당심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변화가 좀 있을까요? 계속 1등일까요? 제가 볼 땐 당심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약간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위를 지금 나경원 지금 전 의원이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 상황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없을까요? 예, 퍼센테이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심은 사실 총선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당심이 그러면 저 지지율이 그러면 계속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막판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 윤심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나경원 전 의원을 민다 하더라도 실제 지지를 철회하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의 저 지지율은 끝까지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나경원,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출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지지율이 계속 갈 거지만 나중에 만약에 본인이 출마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쪽으로 표가 몰리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설 연휴 전에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던데 어제 네. 저는 이제 기자로서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다.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전 이해를 했는데 과연 이 여론조사 별 없을 것이다 변화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론조사의 유탄이 저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흐름들은 공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지 주류라고 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거다라고 하는 기류는 분명히 있죠. 근데 기존에 낮았던 인지도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약간 허들에 걸려 있는 상태고 예. 또 여기와 별개로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어떻게든 외연 확장에 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모여들고 있는 그런 형국처럼 비춰질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뉴스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핵심 주류 정치인들과 거리가 좀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가는 표심들이 오히려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자로 보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좀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모습을 보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안철수 전 대표 출마 선언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 하루의 뉴스를 보니까 출마 선언에 대해서 뉴스를 다루는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묻혔군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런 예. 상황에서 구도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소 좀 모호해진 것이 아닌가.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등 안에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그룹이 있을 거고요. 예. 대통령과 같이 가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수도권과 중도 표시까지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거리가 먼 사람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두 개의 그룹이 아마 결선 투표에서 부딪히게 될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갈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쪽의 그룹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어서 선거는 뭐 좀 지켜봐야 알겠죠. 안철수 의원 지금 이 얘기 듣고 좀 심란해할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를 열심히 내면서 예. 아마 또 본인이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대통령이 당대표 지명해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진박감별사. 근데 그거보다 한 2배는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민주당은 땡큐입니다만은 그런 퇴행적인 모습 2016년, 17년 뭐 이때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거 좀 괴기하다. 출마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출마 안 하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그다음 서울시장 경선, 당대표 3번 연거푸 지금 패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요번에 또 용산에 위세 눌려가지고 또 접었다. 그러면 4번인데 그러면 아마 장래를 기약하시기가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부위원장 주고 기후대사 주면은 안 받았어야 돼요. 받아놓고 어물저물 하다가 지금 당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당대표를 나와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처참한 꼴을 당하면은 국민이 있죠. 안 나오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나가라 응원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어떻게 뭐 읽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예.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큰 실망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대통령실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모양새예요. 아니 권성동 전 원내대표 주저앉히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까지 주저앉히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김기현 대표 후보를 지명하면 되지 뭐하러 그러면 대표 선거를 하냐. 윤심이 너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 이건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더라도 좀 몰래 해야지 이게 뭡니까 대체. 대놓고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대통령이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한테 절대 국민의힘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총선에도 저는 좋은 경우가 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모습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거고 추후에 그럼 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갈등이 그럼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수면화로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요. 공천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누가 대표가 되든. 만약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대표가 되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장제원 지금 의원이 사무총장이 될 거고 공천권 발휘해서 윤심이 작동하는 공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은 뭐 땡큐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위원님은 지금 현재 여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박근혜 대표가 당선됐고 김무성 대표가 당선됐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달 한 이맘때쯤 되면 뉴스를 한번 돌아보시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관급 인사들,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등이 출마해서 판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신년의 입장을 보게 되면 신년 개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좀 가늠해 보자면 정부 섹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방식에서 한번 힘을 갖고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장관도 아마 나오고 싶은 생각이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예. 국토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기후환경 대사를 비롯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섹터에서 몸을 담고 정책적인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부 영역과 정치 영역이 뒤섞이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김기현 원내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돼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 최종적인 상황이 되게 되면.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 정부 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들이 일부 노정이 됐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은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당원 투표 100%를 바꾼다고 했을 때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이럴 거면 이제 찍어서 하지라고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선택지가 모바일 투표로 1인 1표를 다 행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흑인 구도를 가고 있는 것은 이건 뭐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월 초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 달리게 될 텐데 그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의 의중 또 누군가의 선택, 조직력 이런 것과 별개로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가 성립되게 됐을 때
대통령과 총선 승리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할 것인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의 외압 그리고 조직력의 힘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상황으로 결정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설 연휴 전이라고 해봤자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정말 출마 결심을 할지 그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